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 자수성가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 2월 초입니다. 정말 따뜻해서 많은 걱정이 되기도 하는 그런 어떤 겨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부모의 학대라는 것을 주제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 외로 가정에서 특히나 부모님으로부터 수많은 학대를 당한 것을 늦게나마 깨닫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상담 현장이나 여러 가지 강의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가정이라는 굉장히 안전한 울타리, 부모라는 굉장히 편안한 울타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특히나 어린 시절에 힘이 없던 시절에 많은 분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 이런 것을 늦게나마 깨닫는 경우를 많이 보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자식을 내 몸으로 낳았다 해서 그 자식이 내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집착, 소유에서 분명히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부모로부터 어떤 학대를 당하고 있는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가 우리가 어릴 때 특히나 힘이 없을 때 또 자식을 이래 낳아봐도 자식이 각각의 캐릭터가 다 다르죠. 어떤 아이는 굉장히 강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고 자기의 어떤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든지 뭐 부모한테 속된 말로 대드는 아이, 강한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아이는 자기가 억울하고 조금 이렇게 아닌 것 같지만 그냥 표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부모님이니까 그냥 부모님의 그 어떤 기에 눌려서 아주 암울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또 약한 아이가 있기도 합니다. 주로 강한 성향을 보이는 그런 어떤 자식보다 약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 부모의 어떤 강한 기운에 의해서 정상적이지 못한 행복하지 못한 부모, 아픈 부모다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몸만 아픈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부모가 병들어 있는 부모, 그런 어떤 부모 밑에서 약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게 많이 학대를 당하는 케이스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왠지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로 변할 가능성이 많고 같은 또래와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뭔가 이제 왕따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 부적응 또는 학교에서 부적응하는 그런 어떤 외면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1세에서 7세까지는 모든 어떤 정보들이 잠재의식까지 쫙 끌어당기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정이라는 존재, 부모라는 존재의 그 에너지가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1세에서 7세까지 우리가 받아들인 스폰지처럼 흡수한 이 어떤 기운들, 정보들을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선택의 순간에서도 굉장히 위급하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이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많은 어떤 정보들을 그때 꺼내 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잠재의식에 굉장히 건강한 정보들이 많다 할 때는 정말 어떤 좋은 결정을 내리는 그런 길로 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나의 잠재의식에 아주 왜곡된 에너지, 어떤 탁한 에너지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다 할 때는 또 내가 정말 이제 어른으로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하는 중요한 순간이나 내가 살아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들에 어떤 잘못된 왜곡된 방향으로 가는 어떤 선택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학대를 당했는가라는 것을 왜 일찍 감지하지 못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특히나 우리 한국의 정서는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경찰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서 부모님들이 나를 좋지 않은 어떤 위협을 한다든지 구타를 한다든지 할 때 아동 학대라는 게 일찍 오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부모를 신고할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발달이 되어 있지만 특히나 동양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 라는 표현도 굉장히 조금 낯익은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닐 뿐더러
자,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다. 뭔가 우리 부모님 좀 이상하다. 자, 이 정도에서 끝나지. 자, 그리고 아마 내가, 부모님과 이런 어떤 관계에서 내가 어떤 학대를 받는다든지 뭔가 좋지 않은, 관계 속에 놓여 있다 할 때 이것을 외부로 표출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효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 그것을 그냥 나의 어떤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혼자서 괴롭게 인생의 시절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또 어떤 부모 형제 간에 좋지 않은 기억들이나 사건 사고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더라도 특히나 한국의 이 효사상의 근원에 자,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화해를 해야 된다. 뭐 같이 함께 가족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이런 어떤 우리는 법규, 예절을 따지는 자,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범죄라고 인식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어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나 범죄들이 부모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많은 통계 자료로서 우리가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건의 유형들을 보더라도 부모에게 학대받거나 부모로 인해서 어떤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을 당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특히나 그런 부모가 정서적으로 또는 병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식을 어떤 나의 복수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아이를 하나의 나의 소유물로 노예화한다든지 이런 어떤 잘못된 개념들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학대로서 많이 다가가더라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서양 심리학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 통계들을 통해서 자, 부모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 불안한 심리 문제 여러 가지를 병으로 진단하고 아픈 부모로부터 자식들에게 그런 학대를 가하는 자, 그런 것을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동양의 철학을 또 공부하면서 음양오행 사주 공부를 통해서도 자, 어떤 사람의 사주 속에서 자, 부모의 기운이 굉장히 강할 때, 자, 나라는 자체는 굉장히 기운이 약하고, 자, 부모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부모한테 학대를 당하기 쉬운 어떤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도 에너지상으로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케이스로, 사주의 한 케이스로 부모가 얼마나, 부모의 기운이 너무나 강해서 자,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부모로부터 많은 학대와 많은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 자, 그런 케이스를 오늘 또 사주로서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주 자체의 주인공은 갑오라는 일주인데 갑오 자체를 보면 굉장히 화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의 에너지를 보니까 특히나 축월이라는 한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 전체적으로 자, 이 오화에 불이 꺼지기가 쉬운 조건이죠. 한겨울에 촛불이라는 이 존재는 굉장히 나약하고 유약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를 보니까 자, 목이라는 에너지를 도와주는 인성, 어머니, 또 부모님 자체가 인성이 됩니다. 자, 부모님, 특히나 어머니의 에너지입니다. 해수라는 한겨울의 해수. 자, 해축. 물이 굉장히 깊은 양수입니다. 양수라는 이 해수와 자, 축토라는 이 한겨울의 에너지가 반합을 지금 이루고 있죠. 굉장히 오화가 이 중간에 서서 아주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위기 상황.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한겨울의 물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이 갑오라는 이 일주에 자, 부모님 중에서 특히나 아버지를 보면 재성입니다. 자, 목이 극하는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자, 재성의 에너지를 보니까 축토와 술토, 기토가 이렇게 보이는데 자, 축월이라는 아주 추운 한겨울의 계절에 자, 토의 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자, 토의 기운이 강하지만 자, 이 토가 이 해수라는 이 물과 자, 해자축 거의 자수는 보이지 않지만은 공협으로서 자수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자축 방합으로서 굉장히 수기운이 강한 데다가 축월이라는 이 계절이 꽁꽁꽁 얼려버리는 빙하 같은 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땅이라는 아버지가 있지만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힘을 합쳐서 자, 빙하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땅이 아니고 얼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땅이다.
자, 땅이지만 아주 꽁꽁 얼어붙은 빙하 같은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는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합을 해서 아무래도 어머니, 아버지 사이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보라는 일주, 자,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모님의 이 거대한 힘, 엄마, 아버지의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자, 가보일주는 굉장히 일주 자체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파워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자, 그런 기운을 하나도 쓸 수 없는 자, 그런 어떤 주변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성격은 굉장히 어린 시절에 특히나 어린 시절을 본다면은 대운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자, 본 사주에서 이렇게 화기가 약하고 수기와 토기가 하나의 얼음 덩어리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대운에서 예를 들어서 여름이나 봄으로 간다면은 이 물 기운이 풀리겠죠. 자, 그럴 때는 엄마 아버지의 기운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어린 시절의 기운을 한번 보니까 자, 어린 시절 1세, 11세, 21세 자, 갑니다. 10대, 20대는 부모님의 기운으로 사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21세 성인 시기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진짜 내 기운으로 사는, 진짜 나의 본기로 사는 진짜 사주가 움직인다 볼 수가 있겠네요. 자, 10세, 1세에서부터 20세까지는 부모님의 기운이다. 자, 엄마, 아버지 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 기운이 자, 1세에서 어떻게 흘러가는가라고 한번 대운의 흐름을 보니까 1세에서 11세, 자, 해자축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안 그래도 지금 빙하 같은 이 한기, 얼음, 이 기운, 부모님의 이 기운 속에서 가보라는 에너지가 오화는 완전히 꺼져버려 있죠. 그렇죠. 어떤 온기입니다. 희망입니다. 가보한테는 어떤 나의 살아가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런 어떤 기운들이 완전히 꺼져 있는데 대운마저도 해자축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물론 천간에 정화가 떠 있고 뭐 무토도 있지만 전혀 한겨울에 정하고 무토이기 때문에 자, 제대로 화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20세까지는 어린 시절입니다. 부모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시절. 자, 이 시절에 이 부모님들은 굉장히 강한 어떤 위협적인 존재로 이 가보에게는 느껴졌을 것이다 라는 거죠. 거스를 수 없는 힘을 이제 이 당시에는 느끼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세월의 흐름을 쭉 보니까 역행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겨울에서 자, 가을로 지금 50세까지 인생의 전반을 겨울에서 가을이라는 아주 찹찹한 기운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가보라는 자체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많은 이런 어떤 일주지만은 전체적인 배경, 본 사주에서 배경, 그리고 대운의 흐름에서 50년 정도는 굉장히 뭔가 길을 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펼쳐내지 못하는 자, 뭔가에 억눌려서 굉장히 힘든 인생을 보내고 있었던 분이다라는 것이 지금 사주상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대운이 마치 자, 이분이 51세가 됐는데 대운이 마치 이제 여름운으로 지금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여름운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은 물론 개미로서 미토가 또 올라와서 자, 이 화기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한여름으로 이제 축월해서 바뀌기 때문에 자, 모든 것이 녹는다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녹으면서 수균이 모두 간목과 을목에게 자, 생으로서 진짜 물을 주는 이제 그런 어떤 기운으로 제대로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물은 있었지만 옛날에는 얼어붙은 얼음이기 때문에 물을 제대로 받아 먹지 못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 먹지 못했다.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의 제대로 된 사랑을 전혀 받아 먹지 못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제 미월이라는 자, 이 계절로 바뀜으로써 이제 모든 물이 녹음으로써 이제 진짜 제대로 간목은 수기, 인성의 기운을 다 받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가을, 겨울에서 지금 여름, 봄으로 나머지 50대 이후에 인생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좋은 어떤 운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이 사주만으로도 지금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동양의 철학, 음양오행을 통해서 서양의 심리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에너지적인 차원으로, 기적인 차원으로 왜 나는 그런 부모님을 만나야 했을까?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의 부모님을 우리가 고를 수도 있는데, 자, 우리는 어떤 선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왜 하필 이 지구에 그렇게 많고 많은 부모님 중에 왜 이렇게 나를 학대하는 부모님을 만날 수밖에 없을까라는 한탄을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채널을 오늘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라는 존재가 사랑을 하고 자식을 케어하고 자식을 위해서 무한한 희생을 하는 존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방적인 부모의 모습이지만은, 많은 분들이 정말 그렇지 않은 부모로 인해서 마음고생, 정말 어떤 분들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정작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써 모든 어떤 인생을 바라보는 각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부모께서 학대를 받고 가족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굉장히 어떤 왜곡된 어떤 그런 에너지를 받다 보니까 세상 자체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왜곡이 돼 버림으로써 깊은 우울과 깊은 어떤 좌절 속에서 급기야 이제 자살을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부모가 우리 곁에 왔을까요? 자, 이것이 바로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결과도 원인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바람이 불어가면은 그 바람이 부는 것조차도 다 나하고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지만은, 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이 모든 죄가 있다, 여러분이 이런 모든 어떤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이런 부모를 만났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하면, 자,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이런 부모를 만났다 하면은, 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전생에 내가 어떤 이런 부모를 초대한 것이죠. 이 생에 나는 태어났을 때 이런 부모를 만날 것이다 라고 내가 초대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초대 속에서 내가 아주 괴롭게 힘든 인생을 살았다면, 자, 내가 이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라고 내가 가슴 깊이 알게 되는 순간, 자, 나는 이제 이분들을 더 이상 미워하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용서해야 되는 존재는 나의 부모 형제가 아니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부모 형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나의 그림자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모도 있구나라는 것을 병적으로 일단 첫 번째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나는 내 부모하고 왜 이럴까라는 우울한 감정이나 감정적인 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모님들의 어떤 에너지, 자, 그것을 볼 때 분명히 그분들은 어떤 병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하나 인식하시고 또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더 깊이 내려가면은, 자, 이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비롯된 내 인생의 그림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더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없다면 지금 이 생에서, 자, 그렇죠. 자, 같은 피를 나누는 형제 부모만이, 자, 우리가 가족이다라고 이제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가서 같은 피니까, 같은 형제니까 우리가 꼭 합쳐야 된다. 자, 이런 어떤 무리수를 두게 된다면 더욱더 그들로부터 안 좋은 모습을 나는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나의 생각을 한번 틀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피를 나누지 않아도 사랑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부모와 많은 형제, 많은 자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았지만 사랑이라는 이 거대하고 위대한 이 에너지는, 자, 가족을 만들 수 있고 부모를 만들 수 있고 형제 자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왜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나? 나는 왜 내 부모로부터 이런 학대를 받아야만 되나라는, 자, 그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분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아픈 분들이다 라고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학대라는 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고 할까요? 이것은 분명히 병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하나, 자, 정리를 하시고, 두 번째, 자, 이런 부모, 이런 형제를 내가 만났다면, 자, 이것을 이 생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칠 수 없다라면 포기하십시오. 포기라고 해서 그들과 단절시킨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그들에 대한 정리를 딱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더 이상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자, 음양오행의 철학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이런 어떤 인연들을 내가 초대하기까지, 자, 그 어떤 이런 결과를 내가 맞이했다면 그 원인 제공자는 나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로부터 원인이 제공됐기 때문에 나로부터 답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같은 피가 아니라도 우리는 수많은 사회에서 많은 형제, 많은 가족, 많은 부모를 우리는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각각의 숙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단지 우리는 부모와 형제로부터 굉장히 아픈 어떤 그런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숙제를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행복해 보이지만은 그 진짜 내면을 들어가 보면 가슴 아픈 사연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자, 가슴 아픈 사연이다라는 것은 바로 각각의 숙제입니다. 이 땅에 와서 우리는 어떤 숙제를 가지고 어떻게 깨달아 갈 것인가. 자, 그것만이 이 세상에 온 하나의 이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양의 심리나 동양의 심리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깊이 있는 우리가 풀지 못하는 많은 숙제들을 풀어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온 자수성가 학교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자유롭게 날아가기 위해서 자, 수많은 공부를 하는 가운데 부모 형제로부터 학대를 받았다. 자, 굉장히 아주 슬픈 얘기지만 자, 그 깊이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엄청난 깨달음을 우리는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아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온 국제 자수성가 학교였습니다. 나날이 희망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